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구치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의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DJ 조종훈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제게 첫눈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제게 첫눈은 낭만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길, 그 위에 얇게 쌓이는 눈을 보고 있다면 한없이 생각에 빠져들곤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첫눈은 어떤 의미인가요? 더 나아가 처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처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게 있어 처음은 일상을 살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첫 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금방 다시 올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소에서 추석 명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공연 행사 대신 이용고객 경품 증정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행사 내용 및 기간은 시장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주차 불편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부설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기간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총 151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기타 문의는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생활 밀착 서비스를 공유하고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제4회 성동구 생활 밀착 서비스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2일까지로 성동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성동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내용을 영상이나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주 우리구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핑크스웨트의 어니스티,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쉽게도 들어온 사연이 없다고 하네요. 대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 베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빈민가를 지나던 중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됩니다. 베링의 비서는 빈민가 사람은 자신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 리 없다며 포기하자고 했지만 베링은 침착한 모습으로 빈민가에서 누군가 지갑을 찾고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베링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년이 돌려준 지갑에는 돈 한 푼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소년은 주저하며 혹시 돈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고 베링의 비서는 빈민가 꼬마가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었지만 베링은 웃으며 소년에게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까 공중전화에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그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요. 그러자 베링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쓰지 그랬니?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링과 비서는 그 소년의 맑은 눈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어릴 적에 배우고 그것이 진리라 여기고 순수하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년처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남의 물건을 주운 처지가 아니라 내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어릴 때 배운 저 당연한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돌려줄 리가 없어. 포기하자 라며 포기할 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변 이웃과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면 어떨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치즈의 마델린 러브, SG 워너비의 라라라.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바람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는 요즘, 이런 기분 좋은 날씨에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등산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등산에도 걸음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등산 시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시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행 중 휴식은 등산 시작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신 후 5분 정도 쉰 다음 등산 시간을 늘려서 30분 정도 다시 걸으시고 다시 5분간 휴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으며 휴식 중간에는 항상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화 끈이 풀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등산 장비 구매 시 유의사항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등산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러닝화 신고 산에 올라갔다가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비도 오고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러니 등산화는 꼭 챙기셔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방수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산화라고 해서 다 같은 등산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배낭이 필요합니다. 배낭을 고를 때에는 바닥이 윗부분보다 좁고 두터우며 방수 처리가 잘 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멜빵이 넓고 두꺼우며 바느질이 단단한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등산 시와 하산 시 배낭 패킹 방법입니다. 등산은 크게 등산과 하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산 시에는 가장 아랫부분에 침낭을 넣고 그 위로 가벼운 짐부터 무거운 짐을 넣으셔야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산 시에는 아랫부분에 침낭을 넣고 그 위에 무거운 짐부터 가벼운 짐을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간혹 등산로를 이탈하셔서 난감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같은 행동은 체력 소모와 불안감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 침착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방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조명구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쥐가 났을 경우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경우에는 반대쪽 다리의 아킬레스건과 무릎 뒤 오금 쪽 혈관을 주물러 발목을 뒤로 꺾어 인대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빠른 처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산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켜서 기분 좋게 등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존 케이의 파라슈트, 캐시의 투순.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어느덧 입추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한 발짝 다가왔는데요. 더위를 시원하게 씻어주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반갑기도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콧물이나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혹 이런 증상만 보고 감기에 걸렸다고 대부분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환절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기는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 중 하나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변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보통 약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1, 2주 안에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흔한 질병으로 인식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겠지만 경우에 따라 폐렴, 부비동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 첫 번째, 바로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은 코 속의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축농증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콧물이 나는 증상을 단순한 코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염은 발열, 오한 등 전신적 증상 없이 연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부비동염은 감기에 걸린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누런 콧물과 발열, 뺨 부위의 통증 등이 동반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거나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계속되는 마른 기침, 가슴 통증, 목에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봐야 하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편도선염입니다. 편도선염은 목젖 양옆,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심한 목감기처럼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넘길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염증으로 인해 고열, 두통, 전신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목감기보다 심하고 고열이 해열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편도선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음과 과로가 원인이 된다고 하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은 고막에서 시작해 달팽이관에 이르는 공간인 중이강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주 원인인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주로 발병하는데요. 성인보다 어린이가 발병 확률이 높고 통증, 고름, 진물, 이명, 귀 먹먹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환절기 건강관리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환절기엔 기관지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신체 방어력 유지를 위해 면역력에 좋은 마늘, 도라지, 오미자, 석류, 레몬, 생강차 같은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절한 실내 환기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겠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각종 바이러스와 먼지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주기적 환기로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없애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동에 제약이 있어 불편하시겠지만 충분한 육체적 운동은 체력 관리를 해주고 피로로 약해진 면역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은 반갑기도 하지만 늘 감기와 환절기 질환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감염이 기승일 때 몸에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미리미리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제가 소개해드린 환절기 건강관리법을 지켜 올 가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 돌핀, 장범준 사랑에 빠졌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입니다. DJ가 정하는 테마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정한 테마는 추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인데요.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지 않아서 며칠 전 아쉽게도 이번 추석에는 친인척 모임을 안 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제 어릴 적 추석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게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외할머니 집인데요. 저희 할머니 집 뒤에는 어린이였던 저도 거뜬히 오를 수 있을 만한 낮은 등산이 있었습니다. 사촌 형들과 동산 구경 후 목욕하러 갔다가 한 손엔 바나나 우유를 들고 오락실로 신나게 뛰어가던 길이 생각납니다. 부모님께서 보통 3, 4일의 연휴 기간 중 마지막 하루는 저와 누나를 위해 워터파크에 데려가 주셨는데요. 워터파크에서 원 없이 물장구를 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즐겨 들으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좋아하실 바로 그 노래! 네, 예상하셨듯이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제게 추석은 마치 로드트립 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추석 때 가족을 보러 시골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좋았던 추석의 추억에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을게요. 아쉽지만 송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곡 리스트는 어떠셨나요? 라이브 창이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와 감상평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조종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